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건 여러분 전 지구상에 사는 모든 고등학생이 다 배우는 내용. 자,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은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이랑 북한에 사는 고등학생이 배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보면 제목에 만주와 한반도의 국가가 등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 왜 만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만주가 이 청동기 철기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생활 범위였기 때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만주와 한반도에 국가가 등장하였다. 어떤 국가가 있었느냐? 우리 한민족이 존재했었던, 만들었던 그 국가는 어디냐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또 보니까 주제 열기. 자,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는데 이는 지배자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배자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항상 시험 문제 낼 때 주제 열기 요거 보고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도 주제 열기에 나오는 질문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 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선생님 저는 그 실시간 수업하면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풀로 계속 수업이 가능했어요 라고 하는 애 있어요 혹시? 저는 한 번도 끊긴 적도 없고 안정적이고 뿐만 아니라 저는 마이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는 학생 있나요? 성민이? 오케이, 성민이. 늦게 들어왔지만은 수업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자, 성민아, 그러면 네, 여기 나오는 그 청동기 시대에는부터 고조선이 성립하였다 보이나? 네. 이거 전부 다 한번 좀 읽어볼까? 잠시만요. 응? 아니, 성립하였다. 한 문단이에요. 첫 문단이에요. 네, 여기 읽으면 되나요? 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였고, 사람들은 토지와 생산물을 사유하였다. 그 결과 평등했던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계급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복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권력을 가진 군장은 주변 부족을 통합해 나갔다. 사회 규모는 더욱 커졌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하였다. 잘 읽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성민아, 니 이거 엄청 열심히 읽었나? 네, 자, 그럼 질문. 자,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는데 이는 지배자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배자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 그렇지, 완벽해요. 자, 여기 필기할게요. 자, 밑줄 좀 칠까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였다. 먹고 남는 것이 발생하였다. 사람들이 이제 저장을 하고 싶어 하였다. 저장을 하고 싶어 하였는데, 서로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전쟁하다 보니까 이긴 사람, 진 사람 나눠지게 되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뉘게 되었다. 맞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자, 위에 거의 답입니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작인 거죠.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아이고. 자, 고조선에다가 네모 고조선. 여러분은 학교를 안 왔지만 2학년, 3학년들이 학교 와서 진짜 어지간히 뛰다니네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혹시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으쌰. 됐다. 자, 고조선 네모치고. 자, 이제 밑에 부분에는 이제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나올 건데 고조선 역사 이야기 하기 전에 한 개만 더 봐요.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다 별 곱하기 100개 할까요? 별 곱하기 100개. 별 곱하기 100개 합니다. 자, 별 곱하기 100개 하고 자, 별 곱하기 100개 하고 그 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 기록은 남아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중국이 쓴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기록을 또 100% 믿을 수는 없거든? 그렇다고 아예 안 믿을 수는 없지만은, 보통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역사 기록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은 있겠지만은 자기 나라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자세하지도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서술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영토라던가 막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중국어의 기록만을 믿기는 좀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록 플러스 유물 유적 플러스 해가지고 함께 조사를 해보니까, 아, 고조선의 영토는 대충 이쯤이었었겠구나라고 하는 범위가 발견되었다. 그 범위가 무엇이냐? 바로, 야, 니네 혹시 내가 마우스 이렇게 돌리는 거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나요? 오케이. 그냥 말할게요. 자, 고조선의 영토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비파영, 동검, 고인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으짜 비파영, 동검이 출토되는 영역이랑, 그리고 북방식 고인돌이 출토되는 영역, 그러니까 탁자식 고인돌이 출토되는 영역, 그 두 개의 교집합이 이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영토 범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맞춰보세요. 다음 중 고조선의 영토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은 무엇인가? 기역, 비파형 동검, 니은, 미송리식 토기, 3번 청동 거울, 4번 탁자식 고인돌, 5번 빗살무늬 토기. 답은 두 개였어요. 맞죠? 비파형 동검이랑 탁자식 고인돌 두 개를 같이 골라야 돼.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고조선의 영토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 보세요. 비파형 동검이 여기 중국에서도 발견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 비파형 동검은 원래 중국 거거든요. 그게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출토되는 지역이라 우리 고인돌이 출토되는 지역의 교집합 만나는 이 부분만 고조선의 영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뿅 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한국사 노트 가지고 있죠? 한국사 노트 꺼내세요. 이제는 노트 꺼내세요. 내가 판서하면서 수업 좀 할게요. 한국사 노트. 됐다. 후후. 네, 알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나간 거는 보통 튕긴 거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결과 처리하거나 안 합니다. 그리고 수업 도중의 내용은 전부 다 녹화되어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거예요. 여러분은 뭐 수업 들은 애는 어이? 근영이 아예 안 된다고? 자, 근영이한테 으쌰 어디 갔노?
랄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수업할 때는 클래스 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뜨고, 실시간 수업은. 그리고 그 영상 올린 수업 있죠. 영상 올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목록까지 들어가야지 떠요. 그 클래스의 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화상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그러면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얘들아, 니네는 실시간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나? 아니면 영상을 올리는 게 나은 것 같나? 실시간이다. 그렇구만. 근데 실시간 하니까 너무 심하게 많이 튕겨가지고, 찝찝해서 물어봤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자, 일단, 근영이는 어쩔 수 없죠. 뭐, 근영이는 나중에 영상을 보든가 해야지. 자, 이야기할게. 새우 들어왔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나? 지금 3명이 넘네. 오케이,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직선의 처음 시작하는 게 고조선의 시작이고, 맨 마지막이 고조선의 멸망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고조선의 시작. 여러분 질문할게요.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계속 나가네.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 자,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던 연도는 몇 년도이냐? 연도는 지금이 여러분 2021년이죠. 2021년인데 당군왕검은 2021년보다 기원 전으로 가서 2021년 전으로 간 다음에 또 2333년 전으로 가야 돼요. 한마디로 당군왕검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부터 몇 년 전에 고조선을 만들었느냐? 바로 4354년 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역사, 한국사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군왕검이,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구나. 자, 당군왕검이 계속 이렇게 나라를 만든 다음에 거의 한 몇천 년을 고조선을 다스렸대요. 몇천 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어디 눌러라. 자, 몇천 년 동안 고조선을 다스린 다음에, 다스렸다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 명의 사람이 몇천 년 동안 살아있는 거 가능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의 아마 정치적 지배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의 호칭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대 당군왕검, 2대 당군왕검, 3대 당군왕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어졌다고 말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온라인 클래스 접속할 때 데스크탑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모두 다 크롬으로 접속하세요. 크롬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익스플로러 안 좋아요. 자, 여튼 그러하였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당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지 한 몇천 년 지났어. 몇천 년 지나면 한 1000년 지났네요. 1000년 말고 몇천 년 지났네.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 몇백 년 전, 2000 몇백 년쯤 됐을 때 그때 고조선의 왕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그때 고조선의 왕 이름은 준왕이었어요. 준왕. 안 되는군. 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왕은 고조선, 당군왕검의 후손이에요, 후손. 자, 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준왕이 고조선에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당시에, 그러면은, 중국은 어느 나라가 다스리는 시기였느냐? 중국은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순추 전국 시대였어요. 순추 전국 시대.
여러분 세계사를 배운 사람은 알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무엇이냐?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전쟁이 많고 싸움도 많고 내가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은 살아있을지 알 수 없으며 내가 현재가 중요하지 미래 내세 세상을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완전 현실 중심적인 시기가 유행했었고 그리고 또 신분 따위도 중요하지 않다. 왜 안 중요하냐? 내가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분 따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인정받고 능력이 중시되던 그런 시기. 중국 그 커다란 대륙에 나라가 몇 개가 있었느냐? 200개 넘게 있었던 시기. 엄청 혼란하고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게 무한 반복되던 시기가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예요.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의 영토와 국경선이 닿아 있었던 고조선에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패배하고 전쟁에서 지고 도망쳐온 망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운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또 중국에서 한 명이 넘어왔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래를 보지 않고 위만 보고 달렸어요. 사람 이름은 위만. 드립이에요, 드립. 진짜, 선생님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만. 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조선으로 넘어왔어요. 혼자 넘어온 게 아닙니다. 중무장을 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넘어옵니다. 대충 한 3,000명 데리고 넘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대답을 잘했던 성민아 내가 또 질문을 할게. 룰루루. 네. 성민아, 니 혹시 니가 만약에 준왕이다. 니가 준왕인데 만약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0명 넘는 군인들을 데리고 니한테 와서 저를 고조선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중국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찾아왔단 말이야. 그럼 니 같으면 그 사람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주죠. 왜? 병사가 무장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이 위험할지도 모른다. 고조선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니는 그렇게 생각한 거다. 이거 맞지? 네. 누가 들어왔길래? 준영이 아까부터 계속 튕겼다가 계속 방금 튕겨서. 네. 준영아 크롬으로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크롬이었나? 아니야. 혹시나 네가 계속 튕겼어도 내가 녹화된 영상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여튼간, 방금 성민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민이는 이 무장한 군사 세력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서 얘들을 거부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 전교생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각 반에 한 명씩한테 다 물어봤는데 6개 반 중에 딱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안 받아준다고 했어요. 그 한 명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고조선의 부족한 부분을 그 수천 명의 군사를 받아들임으로써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위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 위만이 더 나쁜 놈이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만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준왕 이거 완전 만만한데 완전 호구 아니야 이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준왕을 없애버리고 고조선에 왕이 되려고 합니다. 됐죠? 이건 위만이 나쁜 놈이에요. 준왕이 바보인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 위만은 고조선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단군 왕검 때부터 시작해서 준왕 때까지 한마디로 단군의 후손들이 고조선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단군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단군조선. 자, 그런데 위만의 후손들이 고조선을 다스렸던 이 시기에도 나라의 이름은 여전히 고조선이었고 정치, 제도, 기타 등등의 다른 것을 전부 다 바꾸지 않았어요. 법 같은 거 하나도 안 바꿉니다. 나라 이름도 그대로 사용한대요. 그냥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 준왕 이후에 위만이 다스린 것부터 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고조선이 망할 때까지의 조선은 뭐라 부르느냐?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위만조선.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위만조선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올까요? 단군조선이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올까요? 위만조선. 그렇지. 위만조선이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요, 선생님?
단군조선은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신빙성이 많이 부족해요. 너무 옛날입니다. 2333년 전에 나라가 만들어졌다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너무 정확하니까 또 약간 찝찝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역사는 우리 기록도 없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위만조선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 원래 내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여기다 판서를 하거든. 그러니까 위만조선 시기 밑에다가 판서하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동그라미 1, 2, 3, 4 필기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방금 1, 2, 3, 4 쓴 거 보여요? 점 땡땡땡 찍은 거. 안 보여? 아, 보여요. 자, 이 위치에다가 필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알겠죠? 일단 다 지운 다음에 그 위치에 필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위만조선 별 곱하기 1억개짜리 필기 할게요. 별 곱하기 1억개짜리 필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별 곱하기 1억개짜리 필기를 한번 해보자. 자, 위만조선의 특징. 자, 위만조선의 특징. 동그라미 1번. 자, 위만조선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1번. 위만이 고조선을 딱 다스리려고 딱 와봤습니다. 한번 고조선을 쓱 둘러봤어요. 아니, 이럴 수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단군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되어서 세워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청동기인 거라. 자, 위만이 말합니다. 아니, 이제 사람들 대부분이 철을 사용하는데 철기 시대가 됐는데 아직 고조선은 청동기구나. 말도 안 돼. 얘들아, 중국 가서 우리 철기를 수입해오자 라고 합니다. 이제 위만조선 때부터가 되면은 철기 문화가 유입되게 된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철기 문화가 유입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를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내가 말했던 거. 청동기는 위에서 내려치는 거.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위에서 내려치는 건 안 되고 찌르는 것만 된다고 했어요. 맞죠? 찌르는 것만 됩니다. 자, 근데 철기는 내려치는 것, 찌르는 것 둘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구도 만들 수 있고 무기의 활용 범위도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기구도 철로 만들지.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확 늘어나고 인구 확 늘어나고 먹을 것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도시가 더 활성화되면서 국가도 커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기도 철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전쟁이 더 확대되고 철을 얼마나 잘 만들고 그거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고 전쟁의 범위가 커지며 국가도 더 커지게 되는 거. 뭐 말인지 알겠죠? 철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세계사 2학년 때 세계사 배울 건데 그 세계사 할 때 보면은 철기 문화가 정말 많이 중요하구나. 철기 문화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그건 항상 외워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위만조선 때부터 철기 문화가 유입되게 되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일단 필기부터 하고 볼게요.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다. 아니,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나요? 중국의 한 나라와 그리고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중국의 한 나라 그리고 한반도 남부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였다. 자, 이거를 설명할게요. 네, 지금 적혀지고는 있는데 그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나중에 보일 거예요. 나중에. 보시죠. 자, 여러분 내가 그림 그릴게. 잘 보세요. 이게 한반도예요. 한반도. 이젠 적혀진 거 보여요?
오케이. 혹시 한반도 그린 거는 보여요? 오케이. 한반도. 자,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있고,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영토는 여기 윗부분, 만주하고 한반도 윗지역 북한 쪽이라고 했어요. 요 지역인데, 한반도 남부에도 이때 다른 나라가 있기는 했거든요. 한반도 남부랑 중국, 얘들 사이가 왔다 갔다 할 때 무조건 고조선을 왔다 갔다, 고조선을 거쳐야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조선이, 야, 니네 우리 영토를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무조건 돈을 내놔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끔 똑똑한 애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냥 고조선 영토를 안 거치고 바로 바다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안타깝게도 이때는 아직 그 역사적으로 나침반이 없었어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침반을 가지지 않고 배가 그냥 바다 가운데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자살행위예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섬이 없고 대륙이 없는, 육지가 없는 태평양 쪽으로 갈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배를 타고 갈 때도 무조건 육지 바로 옆으로 해안선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더라도 고조선의 영토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조선이 중국의 한 나라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와의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수수료로 엄청나게 큰 이익을 많이 법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숑숑숑. 그쵸? 자, 그래서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또 당연히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고조선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생긴다? 중국의 한나라는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숑, 역 한 번에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 중국의 한나라, 그 당시 나라 이름이 한나라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말했던 춘추 전국시대에 통일했었던 진나라, 진시황 다음에, 진시황의 나라는 15년 만에 망합니다. 진나라 다음에 등장했었던 한나라예요. 한나라에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하여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무제는 세계사를 배웠던 애들은 알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힘세고 능력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력을 확 성장시킨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이때 당시에 본인이 통치하던 시기에 중국과 유럽 사이에 비단을 교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슨 길? 그렇지.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됐나?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는 한자, 한문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바로 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를 중국 문화의 바탕, 가장 근본, 기반,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나라에서부터 사용했던 글자다. 한나라가 바로 우리 중국의 기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문, 한자, 한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 엄청 좋아해요. 하지만 한무제 공격으로 우리는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조선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나라하고 고조선하고 싸웠단 말이야. 근데 한나라가 이겼어. 한나라가 이기고 나면은 고조선의 영토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한나라 거가 되는 거예요. 한나라의 식민지도 아니고 그냥 한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무제는 고조선의 영토를 다스리기 위하여 고조선의 영토에다가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를 합니다.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이야. 근데 A, B, C, D가 그때는 없었겠지. 뭐라고 하느냐? 땡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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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군.
4개의 군을 설치해요. 지금도 주소에 보면은 무슨 구, 무슨 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상남도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4개의 군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느냐? 4번에 한사군 설치.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군현 설치 라고 합니다. 얍, 얍. 잘 안 보이는 나는 한사군 설치, 한군현 설치라고 하는 거예요. 4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한 나라가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군현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맨 처음에 4개 설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저항, 반발, 일어나 싸움, 봉기 이런 거 잘해요. 자, 감히 우리랑 다른 민족인 한족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독립운동, 독립운동, 독립운동 한 거예요. 이 독립운동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결국 4개였던 군이 1년 만에 1개 없어집니다. 3개가 돼요. 3개가 되고 3개였다가 2개 되고 2개였다가 1개 되고 딱 1개만 남게 돼요. 이 1개의 군현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낙랑군이에요. 낙랑군. 지금 표기 안 해도 됩니다. 뒤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낙랑군을 맨 마지막으로 없앤 나라는 어디냐? 이 앞에 아까 전에 4, 3, 2, 1 남았다 했다 이거 맞지? 4개였다가 3개가 되고 3개였다가 2개가 되고 2개였다가 1개가 되는데 이 한 사군을 쫓아내기 위하여 없애버리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독립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 3개, 2개, 1개 남게 되면서 고조선의 영토였던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만든 우리 민족의 국가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한 사군을 쫓아내고 우리 민족이 고조선의 역사를 이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그게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진함 변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한 사군을 설치하였지만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인하여 한 군현은 쫓겨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의 국가인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진함 변환이 등장하게 되었다. 됐죠? 마지막으로 1개 남았던 낙랑군. 낙랑군은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진함 변환 얘들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쫓겨날까요? 없어질까요? 아까 내가 말했던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진함 변환 중에서 가장 센 나라. 그렇지. 고구려에 의해서 결국 아예 한 사군은 아예 쫓겨나고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위만조선의 특징 전부 다 필기했나요? 위만조선의 특징 별 곱하기 1억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기 다 했습니다. 이거 지운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릴게요. 재환이 다 쓰고 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얘들아, 아까 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물어봤잖아. 실시간 수업이 나은지 동영상 수업이 나은지. 사실 실시간 수업의 좋은 점은 내가 바로 여기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하면은 수업하기 겁나 좋거든요. 근데 제일 단점은 중간에 끊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여러분 반은 실시간 수업이 좋다고는 했지만 다음 시간에 내가 다음 시간 딱 한 번만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업로드하는 내 수업이랑 실시간 수업이랑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 보고 니네가 실시간이 낫다고 하면은 내가 계속 실시간으로 할게요. 그런데 영상 괜찮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시간 수업만 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실시간도 하면서 영상도 같이 할게요.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일단 한번 동영상만 올리는 수업 하나 올릴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불편해도 좀 참으세요. 우리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나도 온라인 클래스는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난 작년에 줌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자, 근데 이거보단 난 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조선의 역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후딱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성민이가 잘 안 튕긴다고 했는데 성민아 이거 한 번만 더 읽어줄래? 내가 목이 좀 아프네 이제. 네. 응? 고조선은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립하여 중국의 영과 대립할 만큼 성장하였다. 잠깐만. 네. 잠깐만.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랴오허강이라고 있어요. 랴오허강. 맞지? 이 랴오허강은 한자로 쓰면 뭐라고 쓰느냐? 요하라는 강이에요. 요하. 이 요하라는 강의 서쪽을 우리는 요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쪽을 뭐라 부르느냐?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만주벌판 달려라 하면서 만주도 달리면서 요동도 같이 달렸어요. 요동이랑 만주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랴오허강, 요하의 동쪽에 있다 해서 요동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오허강이 있는 이 반도, 여기를 랴오뚱 반도, 랴오허 지역이라고 불러요. 랴오허 지역. 고구려 발해까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랴오허강, 랴오허, 요동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성민아 또 읽어볼래? 네. 기원전 2세기 초 중국의 서망명에 온 위만 세력이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고조선은 한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기원전 오케이, 잘 100.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필기 좀 할게요. 여기 화살표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내가 채팅방에 쓸게요. 한, 사분, 설치. 한, 분간, 설치. 뿅. 자, 이렇게 씁니다. 딜레이가 심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네모 안에 거는 채팅방에 써놨어요. 채팅방 보고 필기하세요. 성민아 다 썼으면 또 읽어줄래? 네. 잠시만요. 응, 천천히 하세요. 네, 다 썼습니다. 응. 고조선은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특히 상은 독자적인 영역을 다스린 군장 세력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왕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고조선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한 연맹체제적 단계의 국가였음을 보여준다. 잘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상이라고 하는 말은 재상, 국무총리라는 뜻이에요. 왕 바로 아래에 있었던 상이라고 하는 군장 세력은 사실 왕이랑 비슷한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존재였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혼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의논하여서 국가를 다스렸다. 믿으십니다. 고조선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냥 연맹체적 단계. 왕이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지역에 구석구석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다른 신하들과 의논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다가 비 안 오면은 왕 죽이고 전쟁에서 지면은 왕 죽이고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읽을게요.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 네모칩니다. 8조의 법, 8조의 법, 별 곱하기 이렇게 8조의 법, 8조의 법, 8가지 법인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자, 3개 밑에 나와 있어요. 3개에다가 또 밑줄 쓸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으며 도둑질을 하면은 노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특징이 무엇이냐? 또 필기할 거예요. 1번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생명, 그렇지, 생명 존중 사상.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가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뿅. 그렇지. 농경사회고, 그리고 또 자유재산이 존재하였으며, 그리고 또 네 번째, 그 뭐고,
노동력 중시. 왜냐? 어떤 사람이 다쳤어. 다치면 한동안 일을 못하잖아. 일을 못하면은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쫄쫄 굶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면 그만큼 일을 못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곡식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도둑질을 하면은 노비가 되어야 한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특징은 신분제 계급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신분제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필기할게요. 그냥 내 꼴리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였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통치되는 법치국가였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은 올려주는 방법 있으면 참고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또 학교 우리 등교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질문 잘 기록해 놓으세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안녕.